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씩 보시면서요. 제가 이제 나이스로도 시연해 드릴 거고요. 주요 내용들은 다시 한번 연시자를 통해서 확인해 드리는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관련 나이스 주요 기능 개선, 교육 과정, 그다음에 선행 작업, 성적 처리 이렇게 될 거고요. 한 2시간이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적 관련 나이스 주요 기능 개선인데요. 분할 점수입니다. 과목별 분할점수 산출관리 및 분할점수 입력은 교육정보 시스템의 나이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성적 분할점수 분할점수 관리라고 해서 나이스 화면에서 성적 탭에서요. 여기 보시면 분할점수가 있습니다. 네, 교과 담임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당연히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 하시겠죠. 네. 이 성적에서 분할점수 분할점수 관리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반드시 활용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는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강조해 놨어요. 추정 분할점수를 사용한 학교에 한해서 해당 기능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분할점수라는 게 있죠. 고정분할점수는 예를 들어서 성적에서요. 저희가 성적 처리 선행 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분할점 산출 결과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뭐 이렇게 5단계 있죠. 90, 80, 70, 60 이런 식으로 이 고정분할 점수를 학기말 성적 산출할 경우에 반영하는 거는 고정분할 점수고요. 그렇지 않고 성적에서 분할점수, 분할점수 관리 들어가시면 지필평가에 대한 추정분할점수, 수행평가에 대한 추정분할점수.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형태죠. 고정분할점수와 추정분할점수인데요. 성취평가제 하에서 학업 성취율 40%를 40점으로 등재시키는 것은 고정분할점수 개념인 거고요. 40%가 곧 40점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학업 성취율 40%가 40점이 아니라 그 밑에 학기말 성적으로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추정분할점수인데 그걸 위해서라도 추정 불안함수를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요거를 반드시 기능적으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지필평가를 추정 불안함수 하셨으면 반드시 수행평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에 대해서는 보통 대개 학교에서 평가계획서, 학기 초 내지 학년 초에 평가계획서에 담겨 있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 시행 전에 학관이 심의를 통해서 사전에 수행평가에 대한 불안함수도 이제 심의를 받도록 하겠죠. 네,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런 내용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분할점수 기능 개선 사용 왔는데 작년 2학기 때부터 일단은 분할점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2025학년도 고등학교 전학년에 공시사용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미 작년 2학기 때부터 추정 분할점수를 사용하는 교과에 대해서는 이 나이스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 기능 개선 안내가 들어왔는데요. 아마 학교에서 이런 공문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나이스 분할함수 기능 개선 및 사용 안내라고 해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박스에 대한 게 바로 지금 이 내용이죠. 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분할점수 안내에 대해서 별도의 PPT 내지 설명 영상까지 있어요. 그래서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평가 지원 포털에서 다운로드 해가지고 해당 영상을 볼 수 있고요. 저희는 시험 관계상 여기까지는 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추정 불안 점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이해하실 거고요. 이따가 제가 이 내용들도 한번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25학년도인데 필수항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추정 불안 점수를 사용하는 교과는 이제 여기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분할 점수 기능 개선 안내 이게 3월 13일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하나 보시면 일단 지필평가 추정으로 하면 산출시 적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만점이 아닌 100점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100점이 아니라 94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나이스에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분할 점수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제가 지금 세팅을 좀 해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라는 과목에 대해서 1라운드와 2라운드를 지금 다 일단 넣어놨고요. 그래서 저장 및 입력 마감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추정 분할 점수 추정 분할 점수 산출 결과 관리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여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지필평가 추정 분할 점수 산출 결과 관리라는 창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1, 2라운드 중에서 이제 교과 내에서 판단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2라운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승인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입력 마감하지 않은 담당자가 존재합니다. 상신하겠습니까?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렇게 설정해 놨어요. 여기 교사별 입력 정보 조회라는 걸 보시면 여기에 지금 연습용 서버라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지금 이게 연수용 서버입니다. 그래서 교원 0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실서버에서는 선생님들의 성함이 나타나는 거죠. 원래 이게 마감 옆에 성함이 나타나는데 연수용 서버는 그게 지금 되지 않아서 했는데, 이 아래 보시면 한 칸이 더 있죠. 원래는 있어 제가 한국사를 두 명이 가르치는 걸로 지금 세팅해 놨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다른 한국 선생님은 지금 마감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기존에 안내된 거에서는 원래는 해당되는 그 교과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 모두가 해당되는 이 예상된能力을 입력하고 저장하고 입력마감까지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었으나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모든 수업 교사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분할 점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좀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원칙은 해당되는 그 교과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교사가 분할 점수 산출 시에 참여하는 게 원칙인 거고요. 이제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공문을 보면 설명드릴 거고요. 어쨌든 지금 여기 보시면 추정 불안정 산출 결과 관리에 눌러서 확정 라운드에서 이렇게 누르면 어, 원래는 한시적으로 이제 그 기능을 풀기 전까지는 이렇게 보면 입력 마가자는 상단 존재한다. 다 해야 된다는 안내처가 나타났지만 지금은 상신하겠습니까? 라면은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결제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한 문서 상신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당해 학교에서 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4단 결제가 아니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미리 좀 살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2025 나이스 교모모 매뉴얼 경기도 기록정보원에서 발간하는 거기 보시면 4단 결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3단 결제도 가능하고 대신에 관리자는 반드시 포함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신을 할 때 4단 결제가 필수인 거는 딱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학생부 정정대장 때, 두 번째로는 대입 전형 자료 보낼 때, 이때는 4단 결제가 필수인 거고요. 그 외에는 3단 결제도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4단 결제 많이 하시긴 하죠. 저는 지금 일종의 연습 삼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교장 선생님을 바로 올리는 걸로 좀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상신을 하게 되면, 이건 연습용 써보니까 제가 이제 임의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네, 하고, 그다음에 결제가 이루어져야겠죠. 자, 그래서 교과 담임으로 뭐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확정이 됐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확정됐죠. 승인 요청 완료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릴 거고요. 만점이 아닌 경우 100점 기준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94점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일단은 제가 100점 만점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 학기말 추정분수 산출을 들어가 보시면 여기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지금 일자지필 평가가 지금 100점으로 해놨습니다. 100점을 해놓은 건데요. 근데 만약에 문항 오류가 생겼어요. 그래서 4점짜리가 문항 오류 과목이었고 이럴 경우는 재시험을 치르든가 아니면 이제 문항 만점의 배점에 따라서 이제 만점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일단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서 저희 확정했잖아요. 즉 학교장 승인된 결과에 대해서 기결 취소하지 않고요. 지필평가 문항정보표 관리 들어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러니까 제 시험이 아닌 경우는 지금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항발표 관리 들어가셔서 조회하신 다음에 마감 취소를 누르십니다. 자, 분할 점수에 대해서 아까 확정한 거는 비교 취소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감 취소를 눌러주시고요. 음, 하게 되면 이제 활성화되는 거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마지막 번호 여기가 배점을 이제 0으로 놓고요. 0으로 놓고 일단 저장해 놓고요. 지금 만점을 조정하는 과정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필평가 수행 선행 작업 반영률 만점 관리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만점이 원래는 100점이었죠? 이거를 96점으로 아까 바꿨으니까 저장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문항점수표 관리에 들어가셔가지고요. 그러면은 바로 마감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96점으로 만점이 변경된 거고요. 이 상황에서 다시 불안점수 관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간색 표기된 거 보이시죠? 몇 점이 바뀐 거고요. 그랬을 때 기존에 사용했던 거에 대해서 기교 취소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막혀 있죠. 하지만 제가 아까 2라운드 선택했던 68.66부터 32.24까지 있는 것이 그대로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의 그 분할점 산출한 것에 대해서 변경 없이 만점 조정을 하더라도 이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산출시 적용은 만점이 아닌 경우에도 가능하다.
100점이 아닌 경우에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는 거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지필평가에 대해서 100점을 96점으로 변경하더라도, 기존에 확정한 추정불안 점수에 대해서 기결 취소하지 않고, 만점 조정 작업을 거친다면은 기존의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필평가 추정 불안 점수는 소수 둘째 자까지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앞서 살펴봤듯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쵸? 68.66, 59.16,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아까 확정해 두는 것도 68.66, 59.16,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 학기말 추정 불안수 산출시 변경 적용이 뭐냐면, 아까 전에 이제, 100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100점이 아니더라도 저는 불안수 산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학기말 때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필평가 추정 불안 점수 입력 마감 취소 시 관련 사유 등록 기능 추가라고 되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필평가 추정 불안 점수 입력 마감 취소 사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창인데,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입력 마감 취소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창이 떠요. 지필평가 추정 불안 점수 입력 마감 취소 사유라는, 창이 뜨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문항 오류로 인한 고사별 만점 변동 혹은 전면제 시험 이 두 개만 재산추가 허용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경우만 재산추 허용됩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개 사유만 취소 사유 구분으로서 두 개만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이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지필평가 시행 이후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특정 문항이 문항 오류예요. 그래서 100점 만점이 아니라 96점 만점으로 만점 변동을 하죠. 그런데 지필평가 시행 전후로 원칙은 추정 불안 점수가 임의대로 변경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만점 조정 작업을 아까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굳이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재시험이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4점짜리 문항에 대해서 제가 만점을 변동해서 하는 거를 보여드렸는데 지필평가에 대해서 그 오류 문항에 대해서 재시험을 볼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겠지만 재시험을 볼 때 그 분할 점수가 시행 전후로 변동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그 문항에 대해서 동일 문항수, 그리고 동일 난이도, 동일 배점,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 문항수, 그러니까 오류 문항인 만큼 동일 문항수, 그다음에 동일 배점, 동일 난이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켜주시는 가운데 배점과 난이도, 문항수가 동일한 가운데 그 기존의 대해서 그거는 이제 기계 취소하시고요. 그래서 분할 점수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승인 요청된 거 있잖아요. 그거는 기결 취소하시고 그런 다음에 문항정보표에서 이제 새롭게 오류 문항을 0으로 하고 새로운 문항을 제시험 볼 문항을 새로 설정해서 하는 작업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문항정보 마감하고 이제 분할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여기 보시면 라운드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라운드 등록을 해서 이 복사할 라운드에서 확정했던 라운드를 다시 한번 선택해서 진행하시면은 지필평가 추정 불안점수가 변경 없이 사용 가능하거든요. 그 내용은 2025 나이스 교보문 매뉴얼 성적 파트를 보시면요. 거기에 사례별 해결 방안 중에서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요 입력 마감 취소 기능은 크게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기능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말 그대로 정말 전면 제시험 혹은 문항 오류로 인한 고사하면 만점 변동인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한 문항 정도는 뭐 100점에서 96점 정도니까 지필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문항 만약에 새로 재산수출한다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뭐 3개, 4개 이렇게 오류 문항이 많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서 뭐 예를 들어서 85점 만점이다. 이렇게 변할 경우에는 당연히 만점의 변동폭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그 추정 불안점수를 사용하기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입력 마감 취소 기능을 사용하는 거고요.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교육청 평가 담당 장학사님께 문의를 드려서 행정적으로 자문을 얻으시면서 이런 기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과목 개설 교사 모두가 원래는 이 작업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입력 마감이 되지 않은 담당자가 존재한다. 그 상신의 과정을 못하게 막는 거죠. 그런데 미리 좀 볼게요. 최근에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나이스 분할점수 관련 일부 기능의 한시적 변경 안내라고 해가지고요.
변경 내용입니다. 집필평가 분할 산출 과정에서 모든 교사가 완료하지 않아도 다음 단계로 진행 등을 할 수 있도록 한시로 기능을 변경 적용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 점으로 인해서 해당되는 교사, 수업 참여 교사가 모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산출은 가능합니다. 어,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해당 과목의 집필평가에 참여하는 모든 교사가 분할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과목 교사의 복무 변동, 휴직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시간 강사님이 이제 미참여하신다거나 집필평가 미참여 이런 경우 같이 아주 특별한 사유에 한정해서만 제외 가능한 거고요. 기본적인 원칙은 모든 교사가 다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분할점수 산출 결과에서 수기 입력 제한한다라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성적 처리 업무 담당자께서 나중에 학기만 성적 처리할 경우에 성적 처리 산출 작업 관리 있잖아요. 여기서 분할 점수 산출 결과에서 이제 가져오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5단계다라고 하면은 90, 80, 70, 60, 40 이거는 이제 고정 분할 점수인 거고요. 그쵸? 그러니까 성적 탭에서 여기 나와 있는 분할 점수와 분할 점수 관리 여기를 사용하지 않고 즉 추정 분할 점수를 사용하지 않고 고정으로 할 땐 요거를 그냥 적용하는 거고요. 적용 다 있죠. 그렇지 않고 산출결 가져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작업을 해주지 않아서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학기 말에 지필평가, 수행평가, 추정 분할 점수가 다 반영이 되었다면 여기에 과목명과 그 점수 학기 말에 해당되는 추정 문항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눌러서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기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반드시 산출결 가져오기를 해야 반영이 가능한 거지 수기 입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까지는 이게 수기 입력이 가능했어요. 근데 그거를 금지한다라는 거죠. 제한한다는 겁니다. 올해부터요. 자, 그리고 학기말 추정 불합성 전과목 출력은 여기 보시면 분할 점수에서요. 자, 여기 보시면 전과목 출력이 있어요. 이거는 해당되는 권한에 따라 다른 겁니다. 권한에 따라서 해당되는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는 그 교과 담임에 들어가시면은 본인이 담당하는 교과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당 부서장이 들어간다 한다면은 그 부서장은 전 과목에 대해서 해당 권한이 있잖아요. 이게 조회 가능한 권한을 부여받으시면 전 과목 출력 보면은 모든 과목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서장의 경우 권한 부여된 과목 모두 조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유권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고요.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는 본인 과목만 조회 가능하신 거죠. 이 기능은 근데 지필평가는 없고요. 학기 말에만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다시피 지필평가 라운드 회차 확정 시에 결제 기능 추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결제를 했었잖아요. 상신 요청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번거로울 수도 있고 성적에 관련된 업무는 점차적으로 어떤 업무가 경감되기보다는 좀 더 꼼꼼하게 확실하게 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제 기능이 있어서 좀 번거로울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정확하게 한다, 확실하게 한다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승인 요청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회차 확정 시 이제 승인 문서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때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나이스 교모문 매뉴얼에서 4단 결제가 되어 있는데 이 결제 라인은 학교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관리자는 포함되도록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3단 결제도 가능하긴 해요. 학교에서 업무에 따라서 정하시는 그 결제 경로에 따라서 맞게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완결하고 이제 자동 확정 처리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인 거고요. 그다음에 학과별 학년별 결제인데요. 나중에 이제 학기 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또 승인 요청하셔야 돼요. 네,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감도 하셔야 되고요. 이럴 때 이 절차라든가 그리고 결제 라인 경로 이것도 역시 당해 학교에서 정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감 기능 계속 말씀드린 거 추가된 내용들이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기교 취소 이후에 마감 취소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학기말 추정분을 3주 이후에 문화대표 수정 가능하도록 계산되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학기말까지 산출된 다음에 해당되는 지필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하는 일은 많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예, 이 내용은 아까는 살펴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안내 동영상인데요. 학생평가 지원 포털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서 해당되는 영상 있습니다. 영상을 아마 다들 보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 내용 확인하시면 간단하게 그 설명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뭐
추정 불안 점수에 대해서 마치기 전에 보시면 지필평가에 대해서 하고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2라운드까지 기본적으로 해놨어요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나이스상 시스템상으로는요. 1라운드만 해도 되긴 돼요. 그런데 아마 모든 학교에서 2라운드까지 하세요라고 담당 부서에서 안내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최근에 이렇게 2025학년도 고등학교 성취평가제 모니터링 체제 운영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도교육청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어, 자,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체크리스트 있습니다. 단위 학교 과목별 성취평가 운영 과정 점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성취 수준별 추정 불안 현지 적용 시 나와 있죠. 성취 수준별 불안점 산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나와 있습니다. 교사별 불안점수 설정 과정을 2회 이상 반복하였는가라는 말은 곧 1라운드, 2라운드 다라는 뜻입니다. 그쵸? 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 1라운드, 2라운드 중에서 2라운드 선택했던 거잖아요. 근데 고정불안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게 해당되지 않겠죠. 해당되지 않는 건데, 그 추정불안수 산출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반복하였는가, 다시 말해서 1라운드와 2라운드를 각각 산출하고, 그 하에서 교관의 협의를 통해서 1라운드, 2라운드 중에 더 적절한 값을 선택하고, 학교장 승인을 받았는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체크리스트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이스에서는 기능적으로는 한 개 라운드만 해도 되지만, 2라운드 이상 하는 것을 권장이 지금 사실상 필수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분할 점수에 대한 내용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과목 추결 관리 기능 개선인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 기능 개선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드리고 이제 넘어갈까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 내용을 다들 인지하실 거고요. 특히나 이제 1학년 때 추결 관리에서 그런 거죠. 자, 먼저 뭐 하나씩 이제 볼게요. 여기는 이제 굳이 나이스까지 시연해 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과목 출결 관리 보시면 이 비고란에다가 수정된 경우에는 단계에서 알림이 제공되는 기능 이런 게 있다라고 되어 있죠. 학급 담임에서 이렇게 출결 관리 들어가셔서 출결을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짠 하고 뜰 거예요. 이렇게. 과목 교실별 사유 확인되어 있잖아요. 요거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 교실 사유 확인해서 이렇게 알림이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툴팁 기능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 제가 뒤에도 이제 연시자료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는 기능 개선됐을 때 해당 교시 과목만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있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과목과 해당 교사명 보이는데 비고란의 내용까지 이거 보이시나요? 박스에서 비고 출석 인정 결과 나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과목명과 선생님 성함만 나왔지만 그 아래 비고란의 내용까지 같이 툴팁 기능으로 지금은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담임교사의 일추결 사유란과 교특감의 교사의 비고란 공유 가능하다라는 내용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석 인정에 대한 것이 처음에는 다 반영이 안 됐다가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원래 여기서 출석 인정이 없었어요. 근데 출석 인정 결석, 지각, 조퇴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죠. 그래서 통계 현황에서 다 확인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에 정규 일과 시간 내 공동교육과정 수강생 추결 처리 기능 보완 이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버튼만 누르면은 이제 추결 처리 가능하도록 되었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담임교사와 창체의 비고란에서 공유 가능하다라는 것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 좀 유사한 내용이죠. 그래서 담임교사가 조회할 수 있고, 그다음에 창체 담당 교사가 조회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4월 15일에 또 기능 개선이 되었어요.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툴팁 기능인 거죠. 그 사유란까지 볼 수 있도록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교시별로 창체에서 교시별로 이제 입력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릴까요? 학급 단임에서요.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이런 자치다, 자유자치다라고 한다면은 음,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이건 지금 마감해놨네요. 네. 여기 있으면 비고 입력 있죠? 이렇게 하면은 교시별로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건 세팅해 놓은 건데요. 3월 12일에 2, 3교시가 연속돼서 자치 시간이었다 한다면은 여기에 비고란에다가 해당 학생에서 2교시 참여, 2교시와 3교시에 대해서 구분해서 비고란 작성할 수 있게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 상체 출석 관리 메뉴에서 일출결 마감 시에도 출결 가능하도록 변경되었고요. 그리고 나이스 플러스 조회 시에 이런 내용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월 18일 내용 보시면
이제 거의 마지막 계승 개선된 거죠. 그죠? 학업 중단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등록된 변정일자보다 미래 출결 처리 시에 안내체 날수일수록 했다라고 되어 있죠. 나이스 플러스를 활용하실 경우에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반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점차적으로 나이스 플러스를 많이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사용하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자, 그래서 과목 1학년 과목별 출결 관리 보시면 각 규정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올해 그 생기부 기재 요령을 보시면 과목 담당 교사는 매 시간 학생의 수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나이스 입력함 돼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출석 인정 결석하고 괄호하고 결과로 나온 거는 해당되는 수업 교사 입장에서는 결과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만 있어서 여기에는 지각, 조퇴 이런 표현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과 담당 교사 입장에서 반드시 출석 인정에 해당되는 것은 체크 표시 안 하죠. 안 하고 대신에 비고란에다가 출석 인정 결과를 반드시 입력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뭐 질병이라든가 기타라든가 미인정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여기 비근 표시하는 거죠. 하고 그 비고란에다가 사유 넣는 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이라는 거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학년 과목 출결 관리에 대한 내용 정리한 겁니다.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이제는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서 거기에 나온 내용이 전고 제가 이제 강조 표시한 것도 이거죠. 네. 출석 인정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근 표시하지 않고요. 비고란에다가 출석 인정 결과를 반드시 기재하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미인정, 기타 여기에 대한 거는 요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비고란에다가는 해당되는 사유는 선택사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이미 기존에 이제 안내된 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분할 점수에 대한 기능 개선, 그다음에 출결에 대한 기능 개선의 내용을 좀 안내해 드렸고요. 자, 교육과정 편성 확인인데요. 여기는 일단은 보시면 관할 지역교육청으로 제출한 교육과정 편제표를 기준으로 등록한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2025 학년도에서의 어떤 과목에 대한 편제는 작년 하반기 8월 말에 다 이게 제출됐을 거고요.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전문교과 전공실무 과목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요. 두 개 학기에 걸쳐서 편성 가능하다. 이런 내용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적 담당 선생님께서 이것까지 다 알아셔야 되냐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편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라는 거에서 제가 하나 예시만 들어볼게요. 교육과정에서 편집부 과목에서 들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기본 화면에서 등록을 누르면요.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랬을 때 어, 여기에 맞게끔, 여기 편제에 맞게끔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공통, 일반, 진로, 융합 나와 있고요. 하나, 여기 보시면 진로 선택에서 외국어 국제 계열에서 들어와 있죠. 이게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전문교과 1에 해당되는 특목고 과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25 개정교육과정은 성취도를 가지고 구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 5등급이잖아요. 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반면에 제가 이제 2학년 해볼게요. 2, 3학년은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인 거죠. 등록 누르시면 사회 눌러보겠습니다. 공통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 있죠? 아까 전처럼 외국어라든가 그런 계열, 국제 경치, 국제 계열 없죠? 네, 없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뭐, 과목을 등록할 때, 거기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국제정치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사회를 누르고, 국제정치 누르고, 뭐, 3학점이다. 라고 하고, 저장 누르고요. 하면은, 이게 여기에 실수는 반영되는 거고, 이 공동교육 과정에 반드시 이거 체크하는 거고, 공동교육이 아니니까요. 이제, 예를 드는 거고요. 저장하시겠으면 저장이 돼요. 이게 됩니다. 2학년 친구들도 할 수 있게끔, 잠깐만요. 그럼 바꿔보겠습니다. 자, 2학년입니다. 제가 아까 학교 유형에서 지금 특목고로 해놨죠.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특목고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 전문교과 원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근데 일단은 2학년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2학년은 제가 특목고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 등록 보시면 이렇게, 보통교과 외에도 전문교과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문교과는 여기서 이제 하시면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대부분 그냥 일반고에서는 아까 전에 여기 입학생 학교교육과정 등록이 있잖아요. 검색 누르시면 첫 번째 학교 이용 정보 설정에서 만약에 여기가 이제 일반고다. 24년도 입학생이 이때 다시 1학년이니까 현재 2학년인 거죠. 일반고다라고 한다면 자, 그래서 편집을 과목해서 관리 들어가시고요. 2학년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누르시면 이번에는 일반고기 때문에 아까 전에처럼 전문교과원이 안 보이죠.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근데 이제 일반고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전문교과 원에 해당되는 과목을 반영하고 싶어요. 그러면 진로 선택 과목 넣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자 국제 정치라고 쳐보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전문교과 원이 없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국제 정치 누르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전문교과 원 국제 계열이고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으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일반고에서 전문교과 원에 해당되는 것을 뭐 소인수 과목으로도 넣을 수 있는 거죠. 어, 있을 경우에 진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점 게시 넣고 넣으면은 자동으로 반영되고 현실 유형은 막 3단계죠. 이렇게 넣고 이제 공동교육과정 아니고 소인수 과목이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체크하지 않고 하면 되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 하나 뭐 이상한 게 없을까요? 예, 제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다시 한번 닫아볼게요. 등록을 들어가시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바로 아까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국제정치라고 치고 눌렀어요. 그리고 이거 맞네. 전문교과 원인에, 국제계열 국제정치네 넣었어요. 그러면 이 편제명이 국어로 되어 있죠. 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을 바로 열었을 때, 기본 디폴트 값에서 편제명은 국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국제정치다. 한다면은 그 과목이 사회과이잖아요. 사회교과군이죠. 그랬을 때 사회를 먼저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야 편제명이 사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그 하에서 국제 정치 누르시고 반영하셔야 이 국제 정치에 맞는 사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과목이 어느 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하실 수 있잖아요. 상세를 누르시면 돼요. 네, 지금 이거는 이제 연습용 서버라서 과목개요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게 상세를 이용하게 쓰는 게 뭐냐면 특히나 고시의 과목 같은 게 있죠. 그 고시의 과목이 과목명으로는 그 교과군이 어디 있는지 약간 불분명하게 좀 유추가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거 연습용 서버라서 상세 눌러도 여기 과목개요가 안 나오는데요. 실서버에서는 누르게 되면은 과목개요 상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교과군이 어디구나 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점 정보 주의하시면은 이 안내된 대로 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교과, 이제 다만 여기는 2022 기정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특목고 교과 포함되어 있죠. 아까 말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등록을 누르시면 전문교과 원에 해당됐던, 즉 2015 개정교육과의 전문교과 원에 해당됐던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내용인 거고요. 고시의 과목, 대체 편성하는 과목 있는데, 네, 여기서 그 상세라는 걸 누르게 되면은, 정확하게 편제명을 확인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2015 기정교육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국제계열이라든가 2015 개정교육과정 전문교과 원에 해당되는 과목을 뭐 2022 할 때는 상대적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요. 2015 개정교육과정 현재 2학년, 3학년 경우에는 편제명이 좀 유예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말씀드리고요. 그게 이제 바로 기본적으로 이제 넣는 과정이 연수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간단히 보여드렸지만요. 그래서 요거는 이 정도 자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적표 담당 선생님께서도 기본적으로 이 교육 과정이 잘 편제가 되고 그 하에서 이제 성적 처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때문에 그 성적을 위해서라도 이런 배경이 있구나 정도를 알아주시면 아주 유용할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을 지금 계속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 좀 강조해놨지만, 이 전문교과 원에 해당되는 것을 넣을 경우에 편제명의 유의 필요라고 지금 해놨잖아요. 이런 것들은 확인하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공동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공동이 체크되어 있죠. 그쵸? 공동이 체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국제정치다 라고 한다면은 3학점이다. 근데 이게 공동교육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공동에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공동교육 과정의 체크가 바로 돼야만 가능하고요. 돼야만 이제 이후에 문제가 안 되고, 근데 만약에 나중에 성적 처리까지 다 되었다. 그런데 공동을 체크 안 했다라면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교육 과정 이미 거점교에서는 이 과정을 다 하셨을 거예요. 편제를 하실 때부터 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죠. 네.
아직은 학기 초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학기 중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 공동교육과정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문교과 2, 특성화고등학교과에서는 이제 능력단위 미사용하는 경우에 기초 과목도 능력이 편성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여기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지금 일반고 대상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여기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반 고등학교에서 전문교과 2 과목에 대해서 넣는 거에 대해서는 언제쯤 이제 정말 필요하냐면요. 어, 나중에 학기 말에 3학년 직업교육 위탁학생들의 학기 말 성적을 받게잖아요. 그쵸. 그럴 경우에는 요 학적 탭에서 위탁 현장 시스템 관리에 들어가셔가지고요. 그때 이제 이미 위탁 학생들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3학년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등록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이건 제가 이제 일종의 세팅해 놓은 겁니다. 뭐 가상으로 나이스 자동차 학원, 나이스 항공학교 이런 식으로. 근데 자료 관리 들어가셔가지고 해당되는 학생에 대해서 이제 위탁 기관에서 성적 자료 올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학기말에도 학기말 성적 연수가 또 있을 거예요. 학기말 이제 교무 연수가 또 있을 겁니다. 그때도 말씀드릴 건데요. 이때 성적 들어가셔서 과목 추가 눌러서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미리 좀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전문교과 2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맞게끔 흐름 절차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이 전문교과 2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타학생 성적을 넣어야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학교 정보에 대해서, 여기 교육과정에서 입학생 학교 교육과정 관리 있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 입학생 학교 교육과정 등록 검증이 있고요. 첫 번째 학교 유형 정보 설정이 있죠. 이랬을 때, 3학년에 직업교육 위탁학생이 있다. 그런 일반 고등학교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학교 유형을 여기 네 가지 중에서 그냥 아마 지금은 일반고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직업교육 위탁 학생들의 전문교과 2에 해당되는 과목을 넣기 위해서는 이렇게 직업계열학과 운영 일반고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등록 가능한 편제 있잖아요. 보통 교과만 아니라 전문 교과 2 과목도 위탁 학생들의 성적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능인 겁니다. 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동교육 과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 개정 교육과정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메모해 놨는데요. 일반 고등학교와 특목고, 그다음에 일반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간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교과 진로 선택 과목을 편성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거점 학교가 특수목적고도 특목고라 혹은 특성화고도 있을 수 있어요. 그 학교에 맞는 과목 구분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석차 등급 표기 방식은 이 가운데 점을 찍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현재 2, 3학년인 거죠. 특히나 3학년에서 이제 직업교육 위탁과정 한 친구들은 아까 위탁으로 말씀드렸고요. 이건 이제 공동교육과정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동교육과정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도 진로 선택 과목에 성적표 유형에 맞게 등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공동교육 반드시 체크. 여기 위에서도 반드시 체크, 여기도 반드시 체크를 강조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요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공동교육 과정의 체크박스는 과목을 구분할 수 있는 구분자 역할을 한다. 어떤 말이냐면요. 그 거점교육에서 A라는 과목을 공동교육과정 과목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A 학교 내에서 정규 시간 일과 내에 가르치는 과목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과목명이 동일하게 A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초록색 표기에 나와 있는 이 체크라는 순간 이제 구분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거점교 입장에서는 그 A라는 과목을 정규 시간 내 그 A라는 그 거점교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체크하는 순간 공동교육 과정으로도 해서 타 학교 친구들과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50 개정교육 과정에서 공동교육 과정에서는 석사 등급이 공란으로 나타나서 그런 내용도 제가 조금 더 적어놨고요. 바로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요. 나중에 학기 말에 가서 편제가 잘못됐어요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쵸? 정확하게 맞는 편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을 경우에 편제는 여기 보시면 학교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 배당 수정이 있어요. 그쵸?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뭐 이것저것 해놨는데요. 그래서 국제정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수정이 있죠. 이랬을 경우에 여기 보시면 성적 처리 유형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성적 처리 유형. 그러니까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이니까 5단계 5등급인 거죠. 그쵸? 이 성적 처리 유형이 동일한 경우에는 편제명을 이렇게 눌러주면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제가 2학년을 내드릴게요.
2학년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제정치 과목을 소인수 과목으로 했어요. 그 학교 내에서요. 근데 디폴트 값이 그냥 국어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거를 미처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뭐 산학점 할까요? 이렇게 하고 저장한 거예요. 네. 네, 이거는 이제 3단계죠. 저장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학기말 성적까지 다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상한 애가 된 거죠. 왜냐하면 국제정치는 분명히 사회여야 되는데 편제명이 국어됐잖아요. 그럴 경우에 성적 처리 유형이 동일한다면 여기를 그냥 누르셔서 이 국어를 사회로 이렇게 바꿔서 선택 가능하십니다. 저장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편집 수정이 완료되었다라고 되겠죠. 그쵸? 그럼 다시 눌러보시면 이렇게 사이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연수 자료도 보시면 성적 처리 유형이 같은 경우에 한해서는 이 창에서 이게 클릭을 해가지고 변경 가능하다라고 하고 나중에 학생부가 반영하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성적 처리 유형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제가 지금 메모에 놨다시피 성적 처리 유형이 같지 않을 경우에는 학기말 성적을 삭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 수정 사항이 확인되면은 역으로 학기말 성적을 삭제해야만 편집 수정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가능해져요. 그러면 학기 성적 자료를 어떤 걸 삭제하는 거냐? 학기말 성적만 산출한 것만 삭제하면 돼요. 지필평가나 수행평가의 성적 삭제하지 않고요. 학기말 성적 처리한 것만 삭제하고 그다음에 편집 수정하고요. 학기말 성적 처리 다시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번거롭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러한 편제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되는 경우가 추후에 이런 번거로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점점점 성적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교육과정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과목 개설인 거죠. 잠깐 볼까요? 여기 교육과정에서 편집의 과목 개설에서 쭉 나온 절차의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과목 개설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매칭해 주는 거예요. 과목 개설 눌러가지고요. 그 과목에 대해서 여기와 뭐 예를 들어서 이거와 이거와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매칭해 주는 겁니다. 저장이 되면 반영되는 거죠. 바로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겪게 되면은 과목 코드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수행평가 영역도 등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강생 편성이죠. 수강생 편성.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학년 공통과목에는 일괄 등록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학생 편성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거 올려가지고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땀 한 땀 넣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강생 편성할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완료가 되면은 수행평가 영역별 점수 등록하고 그다음에 과세 획득도 등록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여기 연수하면 잘 보시면요. 성적 수강생 편성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무슨 성적 수강생 편성입니다. 이 성적 수강생 편성에 학생을 편성하는 순간 이렇게 수행평가도 그렇고요. 과세특도 그렇고 활성화되는 거예요. 즉 성적 자료가 넣을 수 있는 것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학기말 연수 때 또 안내해 드릴 것 같은데요.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이 2학기 말에 모든 위탁과정을 다 마치고 학교로 다시 돌아왔어요. 학기말 성적 가져온 상태에서요. 제적교가 아니라 위탁기관에서 학기말 성적 산출했겠죠. 그럴 경우에는 성적 수강생 편성에 넣는 것이 아니라 출결 수강생 편성에 넣으면 출결만 잡는 겁니다.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죠. 출결 수강생 편성 넣는 거는 말 그대로 출결만 잡는 겁니다. 네, 넘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자, 선행 작업이에요. 자, 선행 작업이라서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적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 내용부터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일단은 그 들어가기 앞서서 그 성적관리 시행 지침이죠. 선생님들께서 다들 아시고 그 다음에 이미 평가 계획서 작성할 때 확인했던 내용들입니다. 이거에서 연수 자료로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필평가 기출문제도 이제 각 학교에서 이런 것들은 학관위 통해서 다 이미 다 진행되셨죠. 네. 그리고 반응 비율에 대한 것들도 이미 다 평가 계획서 할 때 확인되셨던 내용들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수절 절차인데요. 도제학교 그룹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 고등학교에서 보이지 않을 거고요. 이거는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산학, 유치원, 도제학교 교육과정 운영할 경우에 이렇게 도제반과 일반반 나누어서 할 때 하는 거라서 요 메뉴명이 일반고에서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연습 수업에서도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OMR 카드 리딩 프로그램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제 여기부터 해당되는 거죠. 현재 경기도에서는 그 OMR이 아니라 OCR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프로그램을 나이스에서는 이제 하진 않고요. 기존에 그 저희 카드 리딩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을 거예요. 그런 기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활성화해서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강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OMR 카드 리딩 프로그램을 이제 여기 나이스에서 내려받기 실행해서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CSV 파일이 암호화됩니다. 성적 자료가 암호화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경기도에서는 OCR로 사용하기 때문에 학생 답안 카드를 리딩할 경우에는 CSV 성적 파일이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 CSV 파일은 절대로 그 열어가지고 수정한다거나 뭔가 새롭게 저장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맥락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나이스에서도 요 프로그램 사용할 때는 이것이 암호화된다고 해서 CSV 파일을 건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CSV 파일은 절대로 건드시면 안 됩니다. OMR 카드용 관리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다 진행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학과 코드 관리, 학기 한 번 하시는 거죠. 과목 코드 관리. 이것도 이제 여기서 보시면 카드 과목 코드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개설 과목이 편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년별로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학년에서 일괄 부여하면 됩니다. 뭐 2학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되고요. 학과 코드는 이제 두 자리 숫자로 등록하는데 한 자리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과목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자리 숫자인데 이게 01부터 99까지예요. 이 그 과목 코드를 모든 과목에 다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은 뭐 수행평가 100으로 한다라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과목 코드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과목 코드는 말 그대로 나중에 이제 성적 답안을 그 나이스에다가 업로드하기 위해서 그때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적 답안을 업로드할 필요가 없는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과목 코드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OMR 가방 카드 또는 학생 점수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과목은 미부여 가능하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취 기준 관리가 있죠. 이렇게 추정 분할 점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즉 성적 분할 점수 관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메뉴를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성취 기준 관리.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정불안 점수에서는 성취 기준에 대한 것들, 그 난이도, 배점, 이런 것들 다 어울려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취 기준입니다. 성취 기준 관리. 그래서 보시면 선택 활용 가능하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죠. 그 교과에서 고정분할 점수를 사용해요. 그리고 문항점표표 같은 경우에도 나이스에 있는 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한셀 내지 엑셀 프로그램 땅에서 사용해요. 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굳이 성취 기준 관리를 활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문항정보표를 나이스에서 관리한다. 또는 추정분함수까지 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걸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필명 고사 관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성취 평가 기준 관리 이거 한번 보고 갈까요? 네, 그래서 조회하시면 저는 한국사 이미 다 등록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놨고 성취 기준 평가 기준 관리도 이제 조회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해놨으면요. 그런 거고 이렇게 다 보여지죠? 네. 그리고 지필평가 고사 관리인데 이거는 이제 당해 학교에서 지필평가 시행 일자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정렬 수도가 지금 1, 2로 해놨는데 나중에 2차 지필평가 성적 처리를 할 경우에 2차 지필평가를 먼저 선택하고 싶다라면 이 정렬 수도를 2, 1 이렇게 바꾸며 하시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다 적어놨지만 학년별로 지필평가 기간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1학기 때는 1, 2, 3학년 다 같은 기간에 대부분 보죠. 그래서 크게 문제 안 되는데 2학기 같은 경우에는 3학년은 이제 정시 대입제도 생성과 관련해가지고 3학년 2차 지필평가를 11월 달에 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제 근무교 같은 경우에도 수능 직후에 3학년 2차 지필평가를 치르거든요. 그럴 경우는 2학기 2차 지필평가에 있어서 3학년이 먼저 치르게 되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1, 2학년이 치르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학년별로 다른 거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년별로 지필평가에 그거를 각각 등록해서 시행일자를 서로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먼저 시험을 보는 3학년 시행일자 첫날부터 해서 나중에 끝나는 1, 2학년 시행일자 종료일까지 등록하는 건데요. 이 두 번째 하는 게 조금 더 수고로움이 좀 덜하겠죠. 그래서 근데 이건 학교에서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지필평가 과목 관리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거죠. 나중에 지필평가에서 이제 지필평가 성적 관리에서
모든 강의실에서 마감을 다 마치게 되면은 응시행수 총점 평균 표준표차가 등록된다라는 거고, 이건 나중에 학기 말에 특히나 이제 학교에서 그 결세 인정점을 자체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요즘 많잖아요. 당해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서요. 그럴 경우에 이런 데이터들이 활용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는 전축의 성적이 있는 전입생의 성적이 미포함됩니다. 포함된다는 거 알아주면 돼서 그래서 전입생의 성적 같은 경우에는 그 성적 탭에서 성적 관리에 넣는 것이 아니라 학적 탭에서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 거고요. 수행평가 영역 관리 여기 보시면 잠깐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지금 응시수 총점 평균 표준표차가 지금 없는 이유는 제가 아직 지필평가에서 그 채점 그리고 지필평가 성적 관리 마감 안 했기 때문에 안 보여지는 겁니다. 어, 그리고 수행평가 역시 영역관리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행평가도 보시면 이렇게 입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영역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서 수행평가 형치 기준 등록 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네, 최대 이제 9개까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자, 그리고 만약에 영역을 삭제하고 싶다. 그런다면은 성적은 기본적으로 역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성적 자료가 있으면 그걸 다 삭제해야 영역명도 삭제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역순으로 작업해야 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행평 영역 관리에서 기준 등록 여부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선택사항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 이걸로 확인할까요? 네, 면역 관리에서 여기 보면 기준 등록 여부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건데요. 요거는 모든 교과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고 그 교과에서 필요한 거에 대해서 등급 변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구간 점수, 등급 점수 이렇게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선택사항이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반영비율 만점을 사실은 이걸 많이 하시죠. 왜냐면은 여기 지필평가 과목 관리와 수행평가 영역 관리가 함께 담겨 있는 기능이 바로 반영비율 만점 관리죠. 보통 한 3월 말까지 대부분 학교에서 이걸 안내돼서 많이 하시죠. 그럴 경우에 어, 반영비율 만점 학기가 100이 되느냐, 그다음에 해당되는 반영비율에 따라서 과목 만점 설정하는 96점 아까 제가 만점을 조정했을 경우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96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반영 비율에 따라서 100, 반영 비율에 따라서 100, 그리고 여긴 동일하게 20, 20, 22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반영비 만점까지까지 보셨고요.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선행 작업은 다 마치는 거예요. 사실상 여기까지 하면 마치는 거고, 성적 파일 올리기, 성적 파일 관리는 지필평가 시행 직후에 해당되는 성적 자료를 이제 올리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근데 가끔씩 성적 파일이 올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과 코드가 잘못되거나 과목 코드가 장렬된 경우에는 파일 이가 되지 않고요. 특히나 요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파일 이관이 실패하는 경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기 학과 코드가 잘못되거나 과목 코드가 잘못된 경우가 되면은 파일 이관 되지 않고요. 특히나 학적 변동 학생이 있을 경우에 수강생을 편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잘못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현재 2,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편점의 과목 개설리에서 학생별 수강 과목 편성에서 즉 교육과정 탭에서 학생별 수강 과목 편성에서 요겁니다. 교육과정 탭에서 편집 과목 개설 관리 그리고 쭉 보면 학생별 수강 과목 편성 그러니까 그 학생만 꼭 집어서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넣어도 돼요. 일반적으로 여기 많이 넣죠. 2, 3학년들은. 그런데 1학년에 한해서는 나중에 2022 개정교육과에 따라서 1학년 학생의 학적 변동이 있고 그 전입생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학적 탭에서 전입관리 학적 반영에 넣으셔야 됩니다. 학적 탭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2, 3학년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넣었어요. 그런데 1학년은 반드시 학적에 넣으셔야 되는 거고 아마 1학년 때부터 전출입이 있었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이 어떤 것인지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전입생에 대해서 학적 탭에서 이렇게 해당 학생을 수강 편성해 줘야 된다라는 거를 좀 강조 말씀드립니다. 그 성적 파일 관리죠. 네. 그리고 이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건 실패할 경우에는 수정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다시 성적 탭 가볼게요. 성적 탭에서 성적 파일 관리에서 보시면 네. 어, 여기에 뭐 카드 수정
지금 올려져 있지 않아서 뭐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일부 데이터를 수정해서 올릴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네, 파일 일반 실패나 일관된 파일 수정하여 다시 파일을 이관할 경우 사용한다. 뭐 과목 카드 같은 것도 일반 수정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죠.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근데 그 과목 코드도 잘 되고 그다음에 학과 코드도 잘 되고 하면은 크게 이상 없이 다 파일이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다 가능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보시면 이제 달라졌죠? 이제 지금까지는 지필 수행 선행 작업이었던 거고요. 이제부터는, 예, 문항정보표부터 하는 겁니다. 물론, 문항정보표는 시행 이전에 여기서 작업은 하긴 하죠. 그리고, 지금 점차적으로 많은 학교에서 문항정보 관리 나이스에서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한셀이나 엑셀 파일 활용할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나이스에서 많이 활용하시죠. 그리고 이제 하실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취 평가 기준 관리가 반드시 전제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문항별 내용 영역 성취 기준 난이도 배점 정답을 등록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한번 볼까요? 네. 어차피 연습용으로 써보니까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내용 영역, 성취 기준, 난이도, 배점, 정답, 복수 구분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에요. 문화정보표의 그 한 과목에 여러 선생님께 참여하실 경우에 그 중에 최초로 입력하시고 저장하신 선생님들께서만 최초 등록한 선생님께만 시행일자에서부터 종료일까지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이 내용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사평으로 100점 만점 치르는 경우에는 과목 점수란으로 등록함이 있는데 제가 하나 더 적어놨어요. 서다평 100% 과목의 경우에는 서다평 탭에서 문항별 배점 합이 100이 되도록 입력하고 마감하면 돼 있죠. 이게 사실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통합사이다. 뭐 그럴 리 없겠지만 통합사이를 뭐 서다평 100점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 자 여기 일단 0으로 해볼게요. 네. 했는데 여기 보시면 어, 과목 점수란만 란만 등록 가능한 건 아니고 과목 점수란에 등록 가능하다는 건데 뭐냐면 여기 보시면 과목 점수에서 서사평 만점 100점 있잖아요. 그래서 100을 넣어요. 그러면은 저장으로 하게 되면은 저장할 자리가 없지만 이렇게 과목 점수 저장으로 누르게 되면 저장이 가능합니다. 해당자료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좀 더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차피 서다평의 문제가 한 문제 100점 아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보다는 서다평 탭에 들어가셔서 여러 문항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20점, 예를 들어서 20점, 뭐 10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합계가 나중에 100이 될 거잖아요. 그쵸? 여기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필요하시다면 하시면 되고, 그랬을 경우에 여기 100점에 쭉 넣고 100점 하고 그다음 저장 이렇게 하는 거를 좀 더 권해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서답형 탭에서 문항별 100점 합이 100이 되도록 하고 입력하면 되는데 요걸 좀 더 권해드리긴 해요. 네. 자, 전 문항정보 관리를 보시면 여기서 그 이런 내용이 이제 파란색 글씨 되어 있죠. 문항 출제 오류로 제시험을 치르지 않고 모든 학생이 일반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 문항별표 기타 2에 입력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기타톤인데 여기에 점수를 입력하면은 이거는 일괄적으로 점수를 다 주는 기능인데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문화협회 기타2에 채점 입력 후 채점하면 지필과 성적 관리에서 일괄 등록되는 기능이다. 그러니까 해당 문항을 무표기한 학생도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좀 학교에서 판단의 문제긴 한데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어떤 문항이 오류가 있을 경우에 이거는 무표기 학생들도 점수를 부여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당해 학교에서 고민을 좀 하시되 여기 내용은 굳이 좀 권해드리지 않고요. 문학 출제 오류가 있다란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만점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재시험을 치르는 거죠. 그리고 추정 불안 산출하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동일 그 문항 오류 문항 수와 동일한 문항 수, 동일한 배점 난이도 그리고 성취 기준까지 네, 동일하게 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항정보표 관리에서
이 저장은 중간 저장 기능이고 마감 추천 전형이다. 되어 있죠? 이것도 다들 아실 거고요. 네. 자, 그리고 문화대표 사용자 관리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적인 경우가 되겠죠. 문화대표 관리를 다른 선생님이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한국사 담당 선생님이 ABC 선생님인데, A라는 선생님이 최초로 입력 저장하셨는데, 다른 사유로 인해서 B라는 선생님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럴 경우에는 아예 불가한 건 아니고, 문화대표 사용자 관리에서 권한 부여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거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생답 관리죠.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음, 그 업로드 할 경우에는 아직 제가 채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생님들과 같이 시연을 위해서 아직은 이제 채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업로드만 해놓은 상태고요.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 한국사를 해놨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학생을 찍으면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다만 여기 보시면 이 선택형에 대해서는 문항은 입력 수정 불가하다 되어 있죠? 막혀 있습니다. 박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답형에 대해서는 여기도 입력 가능합니다. 넣고 입력 가능하다는 거고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선택형 문항은 입력 수정이 불가하다. 당연하겠죠. 네. 그리고 채점입니다. 검증 기능에 의해서 무표기 답안을 확인하면 되어 있잖아요. 이 채점부터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먼저 채점부터 하고 검증할 수도 있고요. 검증부터 하고 채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 예를 들어 저는 먼저 한번 채점부터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그 문화노표표에다가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술형을 해놨어요. 시점을 해놨습니다. 채점 시에 그리고 지필평가 성적 관리에서 이제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은 일단은 여기다가 성적 관리 서답형, 지필평가 성적 관리에다가 서답형 담당 점수를 넣다 했다는 거고요. 학생답안 서답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생답안 OMR 카드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 이제 해당되는 서답형 점수를 직접 마킹하시거나 아니면 학생답 관리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서답형 점수를 입력 가능하다 말씀드려요. 여기 활성화되어 있죠. 여기는 안 되지만 여기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학생답 OMR 카드에다가 직접 점수, 서답형 점수를 넣고 리딩하셔가지고 한꺼번에 넣으시면 그럴 경우에는 시점에서 시점에서 학생담화 서답형을 눌러서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이제 지필병원 성적 관리에서 직접 학생의 정답을 입력하겠다, 서답형 점수를 입력하겠다라고 하면은 성적 관리 서답형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유가 실점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직접 성적 관리 서답형 뭔가요? 이건 내용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저장되어 있던 지필병원 성적 관리 서답형 점수를 복구하고자 할 때. 그쵸. 그러니까, 뭔가에 이제 절차상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시점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미 지필평가 성적 관리에서 서답형 점수가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서답형, 서술형 점수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복구하고 할 때는 요거를 체크하고 채점하게 됩니다. 저는 일단 그래서 성적 관리 서답형을 눌러서 채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점했고요. 그래서 해당 반 누르시면 이렇게 검증이 있어요. 그래서 검증 기능에서 얘가 리표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학생 1과 학생 3이 지금 2, 3번에 무표겠다는 게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해서 OMR 카드에다가 해당 학생이 어떠한 것도 마킹하지 않았구나 해당 번호에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증은 미리 하실 수도 있고 채점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먼저 검증하고 채점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채점은 반드시 1회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채점을 2회 이상한 경우에는 성적 수정 이력 조회가 확인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해학교에서 정하신 방식대로 교과 협의를 통해서 이제 해당 사안을 확인해가지고 학관의 심의를 받는 경우 또는 성적 수정 기록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만들어가지고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서 기재해서 관리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채점은 한 번만 한다. 그래서 이력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선생님이 했던 거 다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수업의 배점이다 하면 당연히 채점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리고 성적 관리입니다. 이의 신청 기간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마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반드시 성적 관리에서는요. 자, 이게 제가 채점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다 키 내는 방식 한번 한다고 했어요. 뭐 얘는 8점이다. 얘는 뭐 4점이다. 라는 식으로 하고 근데 이제 제가 미리 인정결에 대한 거 넣어놔서 인정결 뜨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학생이 결시명치, 고사리 학습 변동, 그 다음에 뭐 이게 아무것도 없다면 안 됩니다. 다만 위탁 학생은 결시명칭이나 고사리 학습 변동이 없어서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학생의 점수가 없는 미응시의 경우는 반드시 결시 또는 고사별 학점 변동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 단 위탁 학생 제외 되어 있잖아요. 그쵸? 이 내용 인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위탁 학생이 손해를 학교든 직업교육 위탁 과정이든 뭐 대안교육이든 그 위탁 기관에서 학기말 성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학생에 대해서는 지필평가, 수행평가 여기 다 공란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위탁 학생이 위탁기관에서 학기말 성적을 산출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업교, 즉 제적학교에서 반드시 지필평가라든가 수행평가에 응시해서 성적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제적교 또는 수소학교에서 학기말 성적을 산출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필평가에 응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 학생에 대해서는 그 결실 명칭을 당해학교, 수소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학생들의 서답형 점수를 OMR 카드에 마킹을 업로드하지 않는 경우 점수를 직접 등록하면 되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에 해당되는 채점할 때 성적관리 서답형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거 잘 보겠습니다. 문항 출제 오류로 재시험 시 처음에는 응시했으나 재시험에는 미응시한 경우 학관위를 통해서 그러면은 처음엔 응시했지만 재시험 오류 과목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한 문제가 오류였다. 그러면 동일하게 그 한 문제 시행 전후로 해서 추정 불안 점수가 변경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동일 문항수, 동일 배점, 동일 난이도, 동일 성취 기준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 그 재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했을 때는 거기다 인정점을 어떻게 부여할 거냐의 방식은 이제 학관이 정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타 2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점수를 넣고 반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반대의 경우로, 자, 근데 반대의 경우에서 아예 처음에 시험에 미응시하고 응시하지 않았는데, 재시험 볼 때 나타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재시험에 응시하지 않도록 합니다. 않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집별 성적 관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목별 모든 강의실의 마감과 동시에 성적 공연 수행되면 어디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 성적지로 확인 절차가 맞췄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장하고요. 그다음에 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실이 하나 또 있어요. 강의실 2가 있고요. 여기 대해서도 키인하는 방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학생사는 10점, 이 친구는 8점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가정해 볼게요. 저장하고요. 그래서 한국사에 대한 강의실이 지금 한국사 강의실 1, 2가 다 마감이 다 됐죠. 근데 아까는 분명히 선행 작업에서 집필평가 과목 관리에서 이 응시생수와 총점, 평균, 표준표차가 안 보였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이시죠? 그쵸? 학생 1, 2, 3, 4에 대해서 총점, 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첫째 자리, 평균 둘째 자리, 총점 첫째 자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수점 배점이 가능했습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해진 거고, 여기에 응시생수는 그 지필평가에 순수하게 응시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전입 학생들은 제외다라는 거고요. 그럼 전입 학생들은 당연히 성적 탭에서의 지필평가 성적 관리에서 성적이 아니라 학적 탭에서 넣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의 내용은요, 재채점을 하는 경우에요. 마감 이후에 문항모습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취소하는 과정에서 학생답을 다시 업로드했거나 혹은 문항을표 수정한 경우에, 채점 이후에 또 업로드했거나 혹은 수정하는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재채점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채점을 두 번 하기 때문에 선저 수정 이력조에 해당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당해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협의회 통해서 보고해가지고 학관의 심의를 받으시던가, 혹은 성적 수정 기록부 이런 것들을 별도 장부를 만드셔서 거기다 기재하셔가지고요. 결제를 받으시던가 이렇게 그런 것들은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감 관리죠. 채점 이후에 마감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마감 관리 가보겠습니다. 당연히 지필평가 마감 관리는 성적 담당 선생님들께만 보이겠죠. 그렇죠? 교과 담당 선생님 안 보이십니다. 조회를 하시면 지금 이제 마감이 됐으니까 체크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마감을 풀겠습니다. 이렇게 마감 취소했어요. 네, 이제 취소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마감 관리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1학년 과목에서 한국사가 지금 강의실 1, 그러니까 일반에서 지금 마감이 안 돼 있죠. 그쵸? 안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성적 담당 선생님께서 해당 교과 담당 선생님께 집필평가 성적 관리에서 마감 처리를 안 하셨습니다. 마감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마감 정보 저장 있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보시면 지금 집필평가 마감 관리는 성적 처리 업무 담당자 선생님만 보이실 수도 있잖아요. 교과 담당 선생님이 요거 권한이 당연히 없습니다. 교과 담임에서는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교과 담임에서는 집필평가에서 성적 관리가 끝이에요. 그런데 업무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성적에서 보시면 성적 관리 밑에 집필평가 마감 관리가 더 있죠. 그래서 성적 업무 담당자께서는 여기에 체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강의 10일 마감이 X가 되어 있는 거를 누르는 순간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성적 처리 업무 담당자가 강제로 마감하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는 이렇게 체크하면 마감됩니다. 근데 이거를 절대로 안 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통합 사이도 다 했다고 볼게요. 통합 사이도 다 지금 됐다라고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마감 정보 저장 누르시면은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통합사에는 제가 채점이라든가 이런 거 안 했으니까 없는 건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당연히 해당 학년의 모든 과목이 지금 선생님들이 다 마감해서 쭉 다 마감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마감 정보 저장 누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필평가에 대해서는 여기서 승인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승인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수처럼 업무 담당자 선생님께서 속해 있는 뭐 교무부다, 연구부다, 그러면 그 부장님, 그 다음에 교감, 부장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승인 요청하시면 사실은 지필평가의 성적률이 여기가 원래 끝이긴 해요. 그래서 지필평가 마감 관리에서는 업무 담당 선생님께서 강제 마감하지 마시고 반드시 교과 담당 선생님께 요청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제가 수행평가 저 끝에 보면 연수 자료에서요, 요게 있어요. 나이스 플러스 학부모 서비스 반영을 위한 집필 성적 처리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거 좀 이따 시연해 드릴 거예요. 할 건데 여기서 들어간 이 절차형 메뉴의 과정은 사실은 이제 나이스 플러스라든가 학부모 서비스의 반영을 위한 작업이라 보시면 돼서 학교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지필평가 마감 관리 그 추후에 학기말 성적을 산출하기 위한 지필평가 성적 처리는 여기서 조회하고 다 마감되고 확인하고 문항표 마감 여부, 강의 10일 마감 여부 확인하고 그다음에 마감 정보 저장 누른 다음에 승인 요청해서 학교장 승인 받으면 끝나는 거긴 한데요. 근데 많은 학교에서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반영해 드리죠. 그쵸?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는 요 작업 하십니다. 요 작업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가 실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수행평가인데요. 수행평가는 지필평가에 비해서 좀 수월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행평가에서도 채점 가능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영어 듣기 평가라든가 전문교과 2 과목이죠.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여기서 수행평가에서도 이제 이렇게 채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서는 정답 배점 관리라든가 학생단 관리나 채점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일반고에서는 영어 듣기 평가가 전부일 것 같고요. 영어 듣기 평가를 수행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그런 학교에서는 이 수행평가에서 정답 배점 관리, 학생단 관리 채점을 사용하지 않으실 거고요. 이 수행표 성적 관리에서 그냥 직접 성적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시겠죠. 키인하는 방식으로 될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성적 관리입니다. 이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필평가 성적 관리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아까 전에 한국사를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영역마다 이건 전체가 있고 영역이 있죠. 그래서 영역에서 점수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에다가 점수 넣으셔도 되고요. 그건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인 거고요. 음, 그리고 네, 전체 영역으로 조회하여 입력한 경우에도 일부 영역의 점수만 저장할 수 있다. 알겠죠? 선택사항이고요. 그리고 직접 일괄 파일 업로드 통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행평가 영역표 점수가 그 학기 초에 평가 계획대로 반드시 명시한 대로 점수 부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요. 수행평가 조회 통계, 수행평가 조회, 학급별 일람표 조회 전체 영역 있잖아요. 그래서 강의 11연표 전체 영역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해당되는 점수를 확인하죠. 그래서 요거를 다운 받으신 다음에요. 이렇게 엑셀 에서 다운 받으신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필터 기능 이용해서 점수가 100점에 대한 어떤 급간에 맞게 했는지 확인하시는 작업을 권해드립니다. 왜냐면은 평가계에 입력한 거에 맞게끔 그 급간에 맞게끔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구나. 그리고 이런 작업들은 권장해드린다. 네,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평가계에 명시된 대로 부여되지 않는 급간대로 되지 않는 점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감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한 것처럼 지필평가랑 유사합니다. 그래서요. 여기 마감 관리 보시면
성적 관리해서 이렇게 다 되셨잖아요. 되셨으면은 이제 전체 영역 마감하시는 거죠. 다 확인 끝나고 하면 마감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 마감 관리 들어가셔가지고 조회하시고요. 그러면 해당 영역 과목마다 그래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면은 1반 안 돼 있고 2반 안 돼 있잖아요. 그쵸? 제가 아까 2반 안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해당 학급 해당 교과 담당 선생님께 강의실 어디가 지금 마감 안 돼서 마감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 담당 선생님께서 1강의실만 있고 아까 2강의실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감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감하신 다음에 보시면 다 되어 있죠. 과목마다. 전 과목 조회해가지고요. 어느 과목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감 정보 조정하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승인 요청하셔가지고 받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지필평가에 비해서 훨씬 더 수월합니다. 마감 관리죠. 전과목 주의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다 확인했나. 제가 지금 통합사회랑 한국사만 가는데 더 많겠죠, 과목이. 네. 그래서 하고 저장되어야 승인 요청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성적 그 확인 과정인데요. 반드시, 그러니까 지필평가가 됐든 수행평가가 됐든 애들한테 돌려가면서 확인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라는 거죠. 학생 본인만 확인. 그리고 학생 본인 확인 결과는 보호자 등에도 공개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 좀 강조드릴게요. 1차 지필평가, 지필평가 일람표, 수행평가, 성적 일람표, 학기말. 그래서 총 4개의 종류에 대해서 1, 2차 지필평가, 수행평가, 학기말, 학생 확인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 확인돼야 됩니다. 자, 이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나이스 학생 학법수를 위해서 선수 처리인 건데요. 조금 얘가 제가 이게 간단하게 나와 있긴 한데요. 한번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질 선행 작업 들어가시고요. 성조 산출 선행 작업 관리에 들어가서 성조 산출 기준명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회하시고요. 제가 이제 학기말을 만들어 놨는데 등록해서 1차 지필평가 에서는 원래는 이렇게 두 개가 다 활성화되거든요. 학생부 미반영을 누르시면 됩니다. 1차 지필평가에 대해서 학생 미반영. 학생부의 성적이 반영되는 거는 학기만 한 번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 그리고 선택대상 관리, 고사양 관리 보시면요. 지금 1차 지필평가 보시면 되고, 등록을 해서, 아까 한국사를 했죠. 그쵸? 그러면은, 한국사 지필평가 지금 마감되어 있으니까, 수행평가도 마감되어 있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마감된. 그래서 저는 지금 지필평가를 성적 산출하는 거니까요. 요거 체크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바로 등록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반영률 30% 아까 확인됐었던 거죠. 그죠? 닫기 하시고요. 근데 30%가 아니라 100% 반영을 해야 됩니다. 지필평가. 그래서 이거는 반영비율 일괄 적용 누르시면 이렇게 100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스 교모모 매뉴얼을 한번 보셨던 분들은 그 절차에 맞게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니까요. 다 생각되고 이 96점 아까 제가 문항 배점을 100점에서 96점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선수산출 학생 관리 보시면 자, 여기서 나이스 스피커고요. 조회를 해서 대상자 가져오기를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눌러서 저장되었다는 누르고 확인해 주시면은 이렇게 대상자 포함 여부가 되어 있죠. 근데 만에 하나 직업교육 위탁 학생인데 성적 수강생 편성에서 즉 여기서 제외시키는 걸 권해드려요. 권해드리는데 만약 이 학생들이 수강생 편성으로 반영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학생들은 여기 옆에 위탁 학생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런 학생 여기다 포함 안 하셔야 됩니다. 포함 안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학기말 성적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대상자 자료 검증은 뭐냐? 여기 보시면 복수로 편성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복수의 개수화목이 편성된 오류. 잡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 이거는 없을 겁니다. 대상을 가져오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필평가에서 선수산 출시에 결시생 인정점 부여 관리, 분할 점수 산출 결과, 동점자 처리 규정 등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학기말에서 이거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결시생 인정점 부여준 관리, 분할 점수 산출 결과, 동점자 처리 규정은 지필평가에서는 하지 않고요. 학기말 성적 산출할 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 건너뛰고요. 성적 산출 단위 관리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지필평가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한국사 통합 산출 하시는 거죠. 통합 산출은 일반 고에서 대부분 다 통합 산출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분리산출 같은 경우에는 뭐 특목고라든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계열 학과에 따라서 나눠서 산출할 때 하는 건데, 단 일반고에서 분리산출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2학년, 3학년에 세계사라는 과목이 동일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학년제 과목 같은 경우에는 동일 과목에 동일 학점인 경우잖아요. 무학년인데, 그런데 그러면 무학년에도 통합산출입니다. 그런데 2학년에도 세계사, 3학년에도 세계사가 있는데 2학년의 세계사는 2학점이고 3학년 세계사는 3학점인 거예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학점 수가 다르기 때문에 무학년제가 아닌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분리 산출로 하시는 거고요. 이런 예외적인 제외하면 대부분의 많은 과목들은 거의 다 통합 산출로 보시면 됩니다. 저장 누르시고요. 그런 다음에 성적 처리 들어가셔서 성적 산출 관리인데요. 결생 인정점에 대해서는 지필평가 때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학기말 때 하는 거고요. 과목별 성적 산출 들어가셔서 여기서 지필평가 먼저 누락생 있는지 보고요. 아마 결시생들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결시하는 친구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산출 준비 누르시고요. 가능하다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산출 대상 나와 있죠? 6명 중에 6명. 그러니까 뒤에 6명은 전지 대상자인 거고요. 앞에 여성들은 실제로 포함되었던, 성적 산출 대상에 포함되었던 친구들입니다. 자, 이런 거고요. 산출함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죠? 그 다음에 마감함까지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선수선수 마감 관리 들어가셔가지고요. 지금 1차 집필평가 하는 거죠. 조회하신 다음에 여기서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학생학부 서비스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반영해서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겠고요. 여기서의 승인 요청은 학기말 성적 때만 하는 겁니다. 학기말 성적 때만 하는 거라서 집필평가일 때는 여기 승인 요청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여기가 쭉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끝입니다.